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저수량이 크게 줄어 농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저수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벼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출수기를 앞두고 있어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들어서도 익산시 지방채가 늘어 재정 운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매칭 사업을 고려하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2천억 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기 상환 계획 마련과 사업 선별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군산 내항 친수공원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목이 죽어가고 잡초가 무성하고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기관이 해수청과 군산시로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저수지의 물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저수지는 주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특히 벼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출수기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 저수지. 물에 잠겨있던 저수지 가장자리에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저수지의 물이 줄어든 겁니다. 현재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2%, 평년 61%보다 19% 낮습니다. 익산 저수율은 49%로 평년 68%보다 19% 낮고, 군산도 51%로 평년 66%보다 15% 낮은 수준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저수율 모두 평년 이맘때보다 낮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경보 가운데 두 번째인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벼에 쌀알이 맺히는 시기에 물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힘들지요. 작년까지 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이게 비가 너무나 이렇게 뜨거니까 물기가 없으면은 나락이 꼬실러져 버려서 지금 나락 패가지고 해서 볼록볼록은 이제 벨라고 해야 하는데 여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타지여서 그리고 저수지 물은 마음대로 쓰던 못 오게 오고. 그나마 익산은 금강과 만경강, 군산은 서포 양수장에서 대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당분간 강우 예보가 없어 절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급수는 가능한데 지금 강우 예보가 계속 없잖아요. 강우 예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절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수기를 앞두고 당분간 가뭄을 해결할 비 소식도 없어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2차 공공기관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유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도내 주요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취합한 서명부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은 금융과 미래첨단 산업 등을 고려해 농협중앙회 등을 40개 희망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나오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입주부지 제공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갖춘 장점을 내세워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일시군 일생활인구 특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원도심의 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하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상품화와 판매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동과 인화동 일대의 근대 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집중되고 이달 중에는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스몰 브랜드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어 기획된 콘텐츠와 상품 등을 선보이는 익산 일페어 캠프를 9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과 새만금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 노동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세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 금융타운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로 오라이언 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금융타운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4곳을 평가한 결과 2030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KB증권의 오라이언 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이언 자산운용은 31층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해 13층 호텔과 국제회의시설 등이 들어선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거쳐 연내에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중앙부처를 찾아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장기 임대용지 조성과 로봇 부품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익산시 지방채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작용했는데 민선 9기에 들어 재정 운용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매칭 사업을 고려하면 익산시 지방채는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2천억 원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 계획 마련과 사업 선별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빚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1,192억 원, 2023년 465억 원, 2024년 871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1,64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발행한 지방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 건립. 하지만 신청사 건립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 많아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2025년 49건, 올해 15건의 매칭 사업에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5건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이걸 매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각종 매칭 사업 비용을 충당해 나가야 한다고 보면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억 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추가 세원이 확보된다고 해도 다 충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추가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자 사업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9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되는 추경 예산부터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성과가 낮은 반복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9월 추경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신규 시설의 운영비와
지방채 이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조기 상환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활성화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교부세가 생각보다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어디에 우선 배치를 해야 될 거냐. 지방채를 일정하게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수년째 늘어만 가고 있는 익산시 지방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 공무원의 7%가 휴직이나 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결혼은 모두 116명으로 전체 정원 1,632명의 7%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휴직자가 1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육아휴직 90명, 질병휴직 15명, 병역휴직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장기교육과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혼입니다. 휴직과 결혼이 늘면서 민원 처리 지연은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시청에서 첨단 산업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추진 상황과 동향, 지원 사업 등을 공유했습니다.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부지, 인프라 확충, 생산 기반 시설 등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유치와 기업 정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익산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의 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234억 원을 들여 백제왕궁 궁성 배치와 건축 양식, 조경 기법 등을 접목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주요 시설 배치와 공간별 활용 방안,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뽑는 투표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1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현 도당위원장 단독 출마로 찬반을 묻게 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가 오늘 전북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자이자 발전의 설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북 공약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의 전북 포함과 현대차 투자 초고속 성사, 미국과 중국 등의 AI 관련 새만금 투자 성사,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전북의 금융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29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산 내항 친수공원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1년 만에 친수공원 곳곳에서 관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각종 쓰레기까지도 쌓여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군산 내항을 따라 조성된 친수공원을 거닙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과 진포 해양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근대 역사와 해양 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일대를 찾은 관광객만 35만 명. 290억 원을 투입해 친수공원과 침수방지 시설 등을 갖춘 군산 내항은 지난해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관리 실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경관지구로 조성된 지 불과 1년. 친수공원 곳곳에서는 수목 일부가 말라 죽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포 해양테마공원에서 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터에는 각종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어놓은 나무들은 고사하고 또 막 여기저기 쓰레기들은 쌓여 있고,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해결 문제잖아요. 폐박스와 플라스틱 상자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물건에 손을 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유지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겁니다. 군산시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준공 1년 만에 드러난 관리 문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온열질환 관련 119 구급 출동이 지난해보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은 모두 89건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동 27건보다 62건, 229.6%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방당국은 고령자와 야외 작업자는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음 대조기로 서해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3일부터 나흘간 사해 해수면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음에는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군산해경은 연안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군산시가 불법 이용 의심 농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농지 6만 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농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와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현장을 찾아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한 고물상에서 실탄 48발이 발견됐지만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익산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38구경 권총용 실탄 48발을 조사한 결과 지난 1998년에 제작돼 경찰청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탄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대공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단서가 없는 만큼 수사를 종결하고 확보된 실탄은 폐기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인접 지역에서 범혈구가 발생함에 따라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예찰 방재단을 구성해 벼 재배 지역을 상시 점검합니다. 또 농가를 방문해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헥타르당 방제 약재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벼멸구는 벼줄기 아랫부분에 서식해 즙을 빨아 생육하는 해충으로 벼가 말라 죽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방사선사의 49제 추모제가 13일 동군산병원 앞에서 진행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지원단은 이번 추모제를 통해 고인을 기리는 한편 정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동군산병원에는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합동 감식반이 투입됐지만 진화 과정에서 지붕이 무너지고 잔불 정리를 위해 중장비로 철거 작업이 이뤄져 내부 잔해물이 모두 섞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추가 현장 감식이나 정밀 원인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밤에 발생한 불로 점포 19곳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2만 명선이 무너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11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기준 인구는 61만 9,849명으로 65만 명선이 무너진 지 3년도 되지 않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 2,800명이 넘게 지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 전수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찌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47분쯤 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말린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가족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올해 초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은 남은 100일 동안 새로운 공부법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BS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함라원을 활용해 농촌 돌봄 공백에 대응합니다. 함라원은 함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거점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함라초등학교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널푸른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해 문화와 복지 등에 걸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진흥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두 기관은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식품기업 투자 유치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식품산업 정책 개발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부모상을 치르며 받은 따뜻한 위로를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으로 되돌려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민경수 건설국장과 김순동 미식산업계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나포면 유선회 신임 면장이 관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